와, 우리가 이게 뭔가 갖춰진 게 아닌데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오랜만에 이 느낌 나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종종 뵀던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우리 Y스트릿의 식구분들께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선은 정 대표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네, Y스트릿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약칭 한투연 정의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우리 정의정 대표님이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우리 주주들 권리 찾아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 예, 저는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한 몇 분 정도 모여 계세요? 지금 그 구글 설문에 들어오신 분은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카톡방에는 한 60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잘 되셔야 되는데, 일단은, DB하이텍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주주 활동도 우리 이상목 대표님이 계속 같이 하고 계시다고 네네. 알고 있어요. 예,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OCI 주총에 있었고,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가 왔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 인적 분할에 찬성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에 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반대를 했으면 지금 저희가 한 70만 표 정도 차이로 이기는 거였거든요. 네네네네. 안타깝게도 이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에서 이제 찬성으로 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인적 분할이 통과가 됐습니다. OCI. 예. OCI는 어떻게 나누는 거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OCI는 이제 기존에도 이제 약간 이제 인적 분할 형태, 그러니까 그 지주사 형태가 원래도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굳이 또 이제 분할을 해서 공개 매수도 하고 자사주 마법도 일부 좀 활용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조금 이제 목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비슷한 케이스가 현대백화점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때는 그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서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좀 예상을 깨고 찬성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뭐가 다르다고? 그럼 현대백화점이랑 OCI랑 참. 예. 우선은 DB하이텍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DB하이텍 주총이 언제죠? 다음 주 3월 29일입니다. 3월 29일. 예.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네, 일주일 여기는 남았습니다. 물적 분할이죠. 네, 인적 분할입니다. 자회사로 떼어낸다라는 거고. 네. 저기 설계? 네, 맞습니다. 그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DB하이텍이 뭘 왜 떼어낸다라는 건지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회사가 설명하는 명분은요. 네. 일단은 이제 기존의 파운드리 외에 설계 사업이 있는데 그 설계 사업을 갖다가 그 자회사로 좀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TSMC나 UMC 사례를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사원을 갖고 있는 TSMC 그리고 이제 UMC가 미디어텍과 노바텍을 분할했던 이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고객사와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겠다는 게 회사가 설명하는 명분입니다. TSMC처럼 또 UMC는 이제 대만에 있는 이것도 파운드리 회사죠. 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뭐 고객들이 그렇게 원할 수도 있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뭐 자회사 떼내가지고 따로 경영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소액주주분들이 요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가 좀 이제 그 처음에는 맞는데 이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적 분할로 연결되는 지점이 저희가 좀 보기에는 불편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TSMC처럼 가려면 물적 분할이 아니라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UMC 사례로 가려면 인적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시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핵심 논거가 맞는데 갑자기 결론이 이상한 방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핵심 논거만 듣고 맞네. 그 TSMC처럼 UMC처럼 훌륭한 파운드리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설계를 없애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초반에는 동의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거 발표한 다음 날 올랐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론이 갑자기 이상하게 물적 분할로 가버린 거죠. 차라리 UMC처럼 인적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TSMC처럼 물적 분할해서 뭐 매각을 하거나 아예 빼버리든지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예. DB 하이텍은 네. 이런 방식의 물적 분할을 택하려는 걸까? 뭐 회사 측이 이야기한 거나 네. 뭐 추정이 되는 바나 뭐 네. 있나요? 그래서 이제 명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객사와의 그래서 그게 명분이고. 이해관계 상충 방지가 이제 뭐 회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명분이고요.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100% 자회사로 유지가 되면 이 두 개 회사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고객사가 봐도 그렇죠. 그렇죠. 예. 같은 한 편이죠. 그렇죠. 어차피 한 예. 몸인데.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 논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럼 왜 하는 걸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사의 어떤 명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일단 공정위 이슈입니다. 공정위 이슈요. 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그 DB하이텍에 통보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DBINC에 통보를 했죠. 네, 네, 이제 네. 지주사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30%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현재는 이제 12.4%밖에 없죠. 그럼 이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30%는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럼 돈이 없으면 투자를 받든지 팔든지 아니면 주가를 눌러서 예전으로 돌아가든지. 그래서 한때는 네. DB 하이텍 매각설 좀 나왔었던 네. 적도 있고 예, 회사 측은 그 이제 부인을 했고 안 한다 했고 네네. 그러면은 예, 그 마지막 사례인 뭔가 주가를 네. 눌러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로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추론. 의혹입니다. 예, 예,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명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왜 하려고 하지? 라는 이제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제 예, 의문의 확산인 거죠. 네네. 그러면 그렇게 네. 해서 예를 들어서 DB 하이텍 주가를 눌러 놓으면 네네.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그 개념이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정위로부터 이제 지주사로 전환받게 된, 네. 전환을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DB하이텍의 주가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다시 누르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지주사로 이제 전환 통보받게 된 핵심 논거가 없어지니까 이제 다시 지주사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산 규모. 예, 예, 예. 그렇죠. 주가 맞습니다. 오를수록 자산 규모가 커지니까. 네, 왜냐하면 DBINC 입장에서는 DB하이텍 주식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자산이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자산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지주사 전환 통보가 됐던 거에서 다시 해제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예,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 내용 증명을 수차례 보내서 이제 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주주들은 회사가 경영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너무 불만이다. 그래서 그 공정위와 관련된 대책을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지금 회사는 이것을 우리가 왜 대답해야 되느냐는 입장입니다. 주주들이 알려달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왜 대답해야 되느냐? 뭐 그런 계획과 특별한 계획도 없고 검토할 계획조차도 그러니까 현재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할 계획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더 이제 방점을 찍은 거는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DBINC 지주사 가서 물어봐라. 아, 지주사 가서 물어봐라. 예. 근데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같은 경제적 실체죠. 뭐 아니, 아시겠지만. 예. 근데 사실 DB 하이텍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주식회사 DB 그러니까 네. 상장된 그 DB 두 글자로 쓰여 있는데 그게 DBINC. 예, DBINC라고 부릅니다. 그냥 DB라고 하면 DB하이텍이랑 워낙 헷갈려지니까 아, 네네. 예, 그냥 DBINC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 네. 지주사 개념의 DB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아까 한 4%. 12.4% 정도밖에 안 됐고 네. 그리고 거기에 김준기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게 또 그 중에 예. 일부고 그걸 다 합치면 이제 17.8% 정도 됩니다. 17.8%. 예. 그러니까 다른 주주분들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돼요? 그쪽에 특수관계인 빼고. 특수관계인이니까 김준기 회장. 네, 김준기 회장하고 그쪽 네. 대주주 측 빼고. 네네. 그러면 다른 데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과반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10.4%에다가 김준기 회장 3.6% 네. 이렇게 합치면 대주주 일가가 17.8%고요. 네. 나머지 82.2%는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예, 보유 지분 가치는 훨씬 더 큰 건데 그렇습니다. 저기 뭐 한 17%, 네. 18% 갖고 있는 사람들 말로는 다 이게 꿈뻑꿈뻑 하는 거고 예, 예. 나머지 주주들이 뭐 알려달라 해도 네. 우리가 그걸 왜 알려줘? 뭐 이러고 있는 거고 네네. 아직 그 우리 주주 자본주의가 성숙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네. 기업들의 수준은 네. 아직 저 밑에 있어요. 예. 국민의 수준을 따라와야 되는데 혹시 근데 그런 걱정들은 많이 안 합니까?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아, 예. 분할해서 네. 이게 사실은 예.
좋게 보면 옥동자인데 이 옥동자를 따로 이제 네. 떼내서 상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없나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 논거 중에 하나인 게 네. 이제 분할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논의할 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명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상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상장 여부, 그리고 이제 주력 사업 여부가 나오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세 번째 주력 사업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회사는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한 자료에 네. 따르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핵심 사업이고 성장 사업을 분리한 네. 것이었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이 일어난 것이지만 DB하이텍은 비주력 사업을 분할하니까 주주가치 훼손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화면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주력 사업을 떼는 게 예. 아니라 네네. 아직까지 매출도 그렇고 자산 네. 비중도 미미한 걸 떼냈으니 네네. 우리가 뭐 옥동자를 떼내서 한 게 아니다. 네네.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 수익주주분들은 그냥 그렇게 납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론이 있나요? 예. 절대 납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 일단 이제 주력 사업이라는 이제 정의부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현재 기준이 있고 미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이거 두 가지로 나눠 보면 먼저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회사는 유형 자산이 0.5%밖에 안 되니까 비주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는 설계 사업은 고급 인력 위주의 사업이고 고급 인력들을 10억, 20억씩 한 사람마다 10억씩 회계 처리해 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주력 사업 여부를 따지려면 매출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의외로 17%나 됩니다. 2,800억이나 되거든요. 오, 매출 비중이. 네네. 그럼 크네요. 그러니까 사실 예. 설계하는 회사는 네네. 사람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네네. 저기 그 파운드리 하는 막 네. 기계장치 엄청나게 많은 데랑 비교해서 유형자산 0.5%니까 이거 별로 네.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떼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네. 사실 우리 뭐 초등학생들 데리고 저 얘기하는 예. 것도 아니고 이거. 또 이제 주력 사업을 볼 수 있는 이제 또 다양한 또 이제 관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DB하이텍이 바이오를 갖고 있어요. 그럼 17% 갖고 있어도 좀 쪼개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반도체죠. 그리고 또 주력 사업을 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그 흑자 여부인데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으면 또 떼내야 된다. 이런 또 이제 논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방금까지는 또 이제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이 자회사를 미디어텍처럼 키우겠다고 하거든요. 미디어텍이요? 네. 미디어텍이면은 대만. 예. 예. UMC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설계 회사가 거기는 있는데 이제 설계 회사. 네. 그런데 템미스, 네. 이 미디어텍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회사 시총이 약 20빌리언, 약 한 25조에서 27조 네. 사이거든요. 네. 미디어텍의 시총이 40빌리언 정도 되니까 50조가 넘어갑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떼어낸 자회사가 앞으로 모회사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일단 회사의 목표는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 모델로 미디어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비주력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아,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회사 측의 편을 많이 들어주시던 모 이제 언론사에서 예. 야 이거 이렇게 계속 자회사를 키울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스스로 자가당착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회사 관계자도 당황을 하셨는지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 미래에는 키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출을 계속 늘리고 자회사를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력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앞뒤가 안 맞네요. 앞뒤가 안 맞는 말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액주주분들은 일단은 그 주장을 거네요. 떼내지 마라. 떼내지 마라. 네. 그러니까 떼어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명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네. 그런데 일단 물적 분할은 확실히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 네. 우리 회사가 이야기하는 TSMC나 UMC 사례로 갈 거면 매각을 해서 없애든지 네.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고 하면 사업부 매각도 가능하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인력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네. 굳이 자산이나 부채를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팔면 됩니다. 사업부 매각을 하면 되고 만일에 이제 UMC 사례처럼 정말 좋은 설계 회사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인적 분할을 해서 육성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물적 분할을 하겠다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안 되니까 경제적 실체가 하나고 게다가 회사는 5년 동안 상장도 안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5년 동안 경제적 실체가 유지되면 그동안 못 클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자회사에 설계 주문을 넣으려는 회사가 너희 같은 회사 같은데 5년 동안 설계도 안 하고 100% 자회사면 그럼 너네한테는 주문을 못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또한 논리가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는. 네, 계속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가 꼬이니까,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먼저 정해놓고 이유를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었으면은 물적 분할 갈 수가 없죠. 매각이나 인적 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답을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예, 정해놓고 갖다가 엉키는구나. 붙이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서 이제 뭐 앞뒤가 어버버 되고 직원들도 스스로 헷갈려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시장에 알려져 있기로는 그 전 임직원이 다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분의 이제 고집으로 회장님?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한 분의 고집으로 네.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었고 저한테 응원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임직원 중에서. 뭐 임직원인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근데 네. 대주주 지분율이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 굉장히 낮은 걸로 유명합니다. 다 합쳐봐야 뭐 한 18%가 안 되고 네. 나머지 88%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대로 29일 날 주총에서 표결 올리면 네. 그러면 소액주주들만 잘 뭉치면 네. 이거 반대로 네.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성은 혹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조심스럽게 오늘 같은 사태만 OCI 예, 예. 그 사태만 일어나지 않으면 큰 이변 없이 부결 정도가 아니라 네네네.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부결은 당연한 것이고 네. 지금 제가 또 올린 다른 안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회사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10년 정도 근무하신 현직 경영학과 교수님, 이제 네. 한승엽 교수님을 저희가 그 감사위원이자 이제 사위이사로 선임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임 요청을 해놨습니다. 안건에 네. 올라가 있고요. 안건 올라갔어요? 예. 저희가 주주제안으로? 예. 그리고 이제 배당도 있고요. 예, 배당은 뭐 워낙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제 네네. 예, 저희가 16.6%만 하라는 겁니다. 주주 환원을 지금 4개,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 4개 회사 평균이 52.3인데 저희가 16.6만 하라고 했거든요. 배당 성향? 예. 배당,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주 환원율이요. 예, 배당 성향. 주주 환원율? 예, 배당 성향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잘 그 자사주 매입을 잘 안 해왔으니까요. 이번에 1,000억 발표하긴 했지만 또 시장에서 또 이제 안 할 거라고 보시기도 하고 네. 할 거라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배당은 회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시는데 저희가 뭐 지금 자료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16.6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83% 정도가 투자 여력인데 회사가 6년 동안 투자했던 게 단기 순이익의 55%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약 27%의 여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추가로 더 투자하셔도 되고 뭐 남으시니까 뭐 추가 투자를 하시든 네, 회사가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참 좋은 회사예요. DB하이텍 옛날부터. 예, 참 좋은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해외 파운드리 회사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DB그룹이 옛날에 뭐 돈 없어가지고 금융사도 다 뭐 쪼개서 매각하고 뭐 그랬던 조금 그러게 있어서 많이 성장을 못 시켰던 게 있는데 네. 약간 대주주가 욕심을 좀 버리고 자기 지분율 희석되더라도 회사를 키우자면은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좀 아쉬움이 크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한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SK는 당연히 아실 거고 사실 삼성은 워낙 크고 이제 SK도 작지만 있거든요. 이제 예, 그 매그나 칩 쪽이랑 이제 시스템 IC 쪽이 작지만 있고 네. 그러니까 워낙 SK가 크니까 작게 보이는 건데 사실 그것도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DB하이텍은 이제 순수 파운드리라 불리는데 소위 이제 그 바이든이 말하는 이제 국가 전략 사업 반도체 생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마 이제 DB하이텍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실 거고 지금 아마 지금 이 사태를 조심스럽게 잘 모니터링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기자 네. 경험에 빗대서 조심스럽게 네. 생각해 보자면 요 정도 되면 네, 국정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대상입니다. 네,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요거 말고 이제 집중 투표제하고 네. 몇몇 또 그 네. 안건 네, 올리신 게 있어요. 예. 뭐 집중 투표제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대만에서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법에 이제 1998년에 이제 처음 이제 본조 신설이 됐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소수주주들의 이해 관계를 이제 대변하는 좋은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사문화되다시피 한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그 집중 투표제에 대한 관련된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법에 3% 룰이 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정관 변경이라 쉽진 않습니다.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측에 비해서 2배를 모아야 되거든요. 다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안 할 수는 없다. 네. 예, 그런 생각에 이제
네, 이것도 이제 주주 제안으로 넣게 됐습니다. 집중투표제라고 하면은 이제 표를 가진 주주들이 네. 예를 들어서 이사 한 5명을 선임을 할 때 네. 한 명에게만 내가 5표를 다 행사하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게 이제 집중투표제죠. 그래서 네. 대주주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선 네. 집중투표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네. 아직은 네. 법적으로 의무화는 안 돼 있고 네. 하지만 정관을 변경해서는 네. 기업별로는 채택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예, 예. 감사위원 선임 네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주주 제안으로 일단은 안건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한승엽 네. 후보. 네네. 예. 예. 네. 그 한승엽 그 교수께서는 일단 그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법인에서 아주 짧지만 또 근무를 하셔서 네. 그 회계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제 감독기관에서 약 10년 가까이 이제 금융감독원과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일부 파견도 다녀오셨고 해서 뭐 경험이나 전문성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완벽하다라고까지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교수로서의 중립성,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성 차원에서도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도 적격인 인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분들 상당수가 어차피 이분 한 분이 합류한다고 해서 이사회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로 일반적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의견을 내고 이제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제고해서 우리 회사가 보다 좋은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이제 저희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지 네. 회사를 해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저 김준기 회장님 일가에서도 경영 예. 뭐 잘 하셨고 회사 잘 키워오신 건 인정을 할 수밖에 네. 없는데 예, 소액 주주분들이 뭐 네. 회사 망하자고 회사 돈 빼나가자고 막 하는 거는 네. 아니고 네네. 같이 이제 우리 회사라고 표현을 하듯이 네, 회사를 맞습니다. 키워나가자라는 거고 사실 여기 네. 지치신 분들은 그냥 이미 다 팔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네, 뭐 오랫동안 앞으로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고 감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딱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SM. 예. SM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가 그토록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바로 주주 제안을 통한 감사 선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가 한 명 딱 이사회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견제 감시가 되고 대주주 전횡을 막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주주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뭐 이수만 네. 창업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네. 엑시트를 택하게 된 거고 기업 가치가 빡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DB 하이텍에서도 네,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네, 29일까지 한번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이상목 대표님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DB 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뭐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으셔서 네네. 거기다 그 또 외국인 주주들을 위해서 또 영어로 또 이걸 다 브리핑하시고 예, 진짜 아 대단하십니다. 토종 한국인이라 이제 영어를 하는 게 항상 힘겨운데요. 그 그래도 말씀이요.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네. 왜냐면 이제 외국인 주주가 25%나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중요하죠. 최대한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 의결권 이제 그 뭐 자문기구라고 불리는 그 네. 의결권 수거업체라고 불리는 이제 조지스를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고 예. 근데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계속해서 좋은 자료를 저희가 또 제공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왕 시작한 거 이제 저는 이제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추가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조지슨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네. 의견을 밝혀주신 주주분들 2,000명 네, 넘게 있고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한 700여 명이라고 예, 해주셨는데 아직도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뭐야 네. 나 그럼 의결권은 어떻게 되지? 분명히 회사에서 네, 또 네. 다른 이제 대행사를 써서 네, 네. 의결권 또 위임 받으러 또 다닐 수도 있고 한데 예, 예. 이 모르시는 주주분들 일반 네. 주주분들 어떻게 좀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증권사에서 아마 연락이 많이 가실 텐데 네. 그 반대 의사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 의사 표시요. 반대 의사 표시. 나는 이번 물적 분할을 반대합니다. 네. 네. 왜냐면 그 표시를 왜 하셔야 되냐면 이 회사가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반대 의사 표시를 지금 현재 반대 의사 표시 기간인데 지금 이거 의사를 표시하셔야만 네. 매수 청구권 기간에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총에서의 의결은 이제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 사항으로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이것과 별개로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었고 네. 첫 번째로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주총에서 물적 분할이 통과되었을 때 나는 반대하는데 왜 통과를 시켰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주식을 회사가 사달라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청구 가격이 행사 가격이 46,480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네. 참 이럴 때 이제 땅을 치고 싶은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네. DB하이텍 주가가 47,000원대예요. 네. 근데 매수 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46,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현재 주가보다 내가 이 물적 분할에 반대를 하는데 해서 나 찬성 못해. 내 주식 사가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데 네. 현재 시가보다 더 싸게 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측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가 네. 그러니까 그 전후 2개월이었던가요? 시가평가라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순자산으로 최소한 아니면 네.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낮다는 거잖아요.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 자체가 그게 최소한 5만 원 이상으로는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럼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과 공정 이슈 이런 걸로 해서 이미 주가가 하향 안정화된 상태에서 지금 다들 손해가 극심하신 상황인데 그 가격에 사주겠다는 거니까 더 싸게. 이게 과연 주주 보호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님 출연하셨을 때도 이거 물어봤습니다만 이거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대주주들이 어떻게 해서든 주가 떨어뜨리고 혹은 주가가 안 좋을 때 이런 물적 분할 같은 혹은 합병 같은 굵직한 안건을 주가 안 좋을 때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막 네. 뭐야 주가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반대 매수 청구권 들어와도 싸게 우리가 살 수 있네? 막 이렇게. 그렇죠.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들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계속 들리는 꼬르륵 소리는 누구 배에서 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저희가 지금 1시 반에 오는데 점심 못 드셨나 보다. 제가 지금 어제 밤부터 OCI랑 제가 이제 안건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외국인한테 보낸 영상도 제가 새벽 4시 반에 업로드하고 제가 7시에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잠깐 1시간 정도 눈 붙이고 이제 바로 OCI 또 주총장 가가지고 또 7시에 주무셨다고요? 그리고 서 있다가 이제 인적 분할 통과된 거 보고 열받은 상태로 바로 택시 타고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면 12시가 넘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녁, 늦을까봐. 아침, 점심 지금 다 굶고 계시네. 여러분. 아직 저녁 먹었습니다. 예. 저녁은 드셨어요? 예, 어제 저녁은 먹었고. 이거 진짜 마이크를 배에다 갖다 대고 싶네. 이거 꼬르륵 소리 ASMR을 같이 들어야지 이거. 이게 왜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이게 왜냐면은 제가 방송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예. 말을 많이 할수록 꼬르륵 소리가 더 많이 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 편하게 소액주주분들은요. 편하게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위임장 이렇게 해도 돼요. 되죠? 네. 요즘에 돼요. 다 온라인 방식으로 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관심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좀. 고생 많습니다. 저보다 물론 이제 우리 이상목 대표님도 예. 물려 있어서 물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저도 주주니까요. 예. 그렇죠. 주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예.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그거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네. 세상은 빵집 사장님의 선의 때문에 우리가 빵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빵집 사장님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빵을 사 먹는 거라고. 그래서 주주분들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정의정 대표님 오늘 옆에서 박수 치러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좀 말을 해야죠. 예. 지금 저희 한투연에는요, 방금 여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대표. 고생하고 성과를 눈앞에 둔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비롯해서 총 35개 소액주주 종목이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의 활약상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소액주주 운동이 더욱 활성화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주식 매수 청구권 이거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고쳐야 될 것 좀 몇 가지 있잖아요. 굵직한 거. 뭐 이렇게 사실 이거 하자면은 우리 정유정 대표님은 한 3시간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려워지니까. 옆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 계속 나니까 압축해서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좀 서론을 좀
펼치겠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계절은 언제쯤일까요? 봄이 올려다 말고. 그 2007년 때 코스피 2000 돌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근데 지금 2023년, 16년이 지났는데도 뭐 200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뭐 2400 뭐 조금 넘었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뭐 2000 깨졌다가 다시 200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경제 펀더멘털이나 기업 가치로 볼 때는 최소한 한 3000 넘고 한 4000 갔을 때 그게 그 고평가냐 아니면 적정 수준이냐 뭐 얘기가 나와야 맞는데 지금 뭐 2000 초반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그 주주 환원이 뭐 세계적으로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되고 주주 환원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공매도 제도도 좀 개혁을 해서 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이익을 봐야지 지수도 올라가는데 올라갈만 하면 공매도 세력이 누르고 또 올라가려 하면 또 누르고 그것도 그 폐해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야지만 그 돈을 벌기 때문에 외국인과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올리면서 수익 내고 올라갔을 때 공매도 치고 양방향으로. 그다음에 또 샀던 물건 또 팔고 그러면 쭉 내려갔다가 또 열심히 개인들이 올리면 또 상방에서 또 하방 작업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물론 공매도가 그 활성화된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공매도 좀 피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쏠려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의 곳곳에 있는 지뢰, 그러니까 주가 하방 압력을 가하는 그 지뢰들을 하나하나 그 제거해야지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1,400만 투자자가 돈 버는 좋은 세상이 오는데 그렇게 되려면 행동주의 펀드도 그렇고 수익주주연대 활동, 주주운동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두 가지 이슈가 국회 그 법사위원회에서 그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름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어떤 거죠? 제가 우선 어저께 그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 앞에서 2시간 동안 함성을 지르고 와서 아직도 좀 피곤한 상태인데요. 정의정 대표님이 진짜 체력 좋으세요. 야, 네네네. 네. 이사충실 의무, 그 상법에 이사충실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법 382조 3항에 보면 이사충실 의무가 나오는데 그것이 현재는 상장회사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하여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는 빼고 회사를 위하여 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주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회사만 피해가 없으면 그 이사들을 처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송을 걸어도 판사가 이사충실 의무에 그 회사를 위하여 일했네? 회사 손해 본 거 없으니까 무죄.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3월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주라면 당연히 권리가 똑같죠. 주식수만 차이 있을 뿐. 그래서 비례적 이익을 넣게 되면 상장회사 이사들이 이사의 의결할 때 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면 나중에 잘못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나쁜 결정, 못된 결정, 이상한 결정을 이사회가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주주 가치 제고가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용우 의원이 이제 입법 발의를 했고 그런데 1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민주당 또 박주민 의원이 또 똑같은 상법 382조의 3 가지고 이제 개정 범죄를 냈는데 거기는 이제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하여 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총주주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이사가 일을 해야 된다.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용우 의원 안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인데 두 건이 지금 법사위원회 이제 계류 중이어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 달라라는 소리를 어저께 1시간 동안 이제 질렀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상법 382조 3항은 이렇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네.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면 주주들이 피해를 봐도 네. 죄를 묻고 배상을 받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주주를 위하여 또 총주주를 위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이 회사 측에 좀 현재보다 불리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로비가 상장사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다수 기업으로부터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짐작입니다. 확정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섣불리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1,400만 투자자 권익 보호,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회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 네네. 혹은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그렇게 식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바꿔야 되고 된다. 이 방송 시청하는 그 시청자분께서는 국회 법사위 의원들 18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민심 전화를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또 네. 두 번째는 또 있나요?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복수 의결권? 의결권이라고 이게 이거는 2020년에 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제 그 입법 발의한 게 있는데 네. 그 전에 사실 그 정부 안으로 해서 네. 그 벤처기업 지배주주가 처음에 힘드니까 네. 벤처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복수 의결권을 주자. 그러니까 그 경영 간섭이라든지 또 그 회사를 그 빼앗길 염려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지배주주들한테는 한 주당 10주까지 보호를 해주자. 그러니까 의결권을 주자. 한 약간 주가 그 쿠팡의 김범석 의장처럼. 네네네. 그게 이제 정부 안이었는데 김병욱 의원 안은 단서 조항을 달아서 좀 남용하는 걸 막는 부분도 김병욱 의원 안에 들어 있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게 10주 의결권이 아니라 100주, 1000주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게 김병욱 의원의 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근데 단서 조항에서 이제 남용을 막는 게 뭐냐 하면, 주주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복수 의결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벤처기업 초기에 주주가 아주 극소수일 때, 주주가 5명인데 다 뭐 친인척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4분의 3 동의를 얻기는 무척 쉬운데 그때 소수 주주가 있는 초기에 동의를 얻으면 그 피해는 나머지 일반 주주들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독소조항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발전에 해를 끼칠 것이다. 문제는 이 벤처기업한테 이게 복수 의결권이 허용이 되면 나중에 그 벤처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재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왜 차별하느냐? 왜 형평성 무시하고 왜 쟤네들은 하게 하고 왜 우리들은 단수 의결권만 주냐? 같이 해달라 하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고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어서 또 재벌들도 뭐 특혜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액주주, 소수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복수 의결권도 이것은 거꾸로 통과돼서는 절대로 안 될 악법이라고 보고요. 민주화 운동을 후퇴시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민주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악법이라고 봐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것 또한 아마도 이제 정부안이 나온 상태고 또 벤처기업 또 뭐 하여튼 일반 이제 기업에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 분위기도 현재는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든지 또 복수 의결권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한투연은 5만 회원들과 더불어서 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상법은 아니고 상법 개정안과 벤처기업법의 악법이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 의원들 또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의원들 네. 대상으로 내년 총선 때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뭐 사실 그건 뭐 시민사회단체나 또 유권자들의 뭐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또 위정자들이 긴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복수 의결권 같은 경우에도 왜 쿠팡이 뉴욕 증시로 갔겠느냐? 복수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걸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만 미국처럼 그러니까 사실 쿠팡의 본사는 미국이고 미국처럼 소액주주가 제대로 보호가 되어 있고 소액주주들도 엄청나게 막 소송을 통해서 이사들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쪽은 재벌 위주의 경영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들이 주주 무서운 줄 알고 긴장하면서 정도 경영하는 그 시장과 우리나라는 그냥 재벌이 자신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챙겨주면서 경영하는 이 운동장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복수 의결권이 맞는 제도냐?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장점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복수 의결권의 그 장점, 작은 기업을 큰 기업으로 키우는데 정부가 관여해서 보호하고 육성하고 좋은 취지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은 안 맞다. 시기상조다. 미국처럼 공정해지고 평평해지고 네. 주주 가치 제고가 되고 배당도 많이 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재는 그 사익 편취 지배주주에 의한 소액주주 주기가 일상 다반사된 그런 환경에서 복수 의결권까지 부여하면 소액주주는 지금보다 더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결코 해소가 될 수 없다.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나 재벌들에게 그만큼의 특혜가 주어졌다면 그 무게만큼의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 시장이 그러한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가 어제 그저께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업보고서 나온 뒤에 CEO 혹은 이른바 대주주들 연봉 얼마 받아간다. 보면은 누구는 몇십억, 누구는 100억, 누구는 200억. 그것도 이제 계열사별로 다. 근데 어떤 회장님이 200억 넘게 가져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계열사 주가 한번 보십시오. 다 망가지고 있고 뭐 적자 내는 데도 많고 막 한데 회장님은 그냥 회장이라는 이유로 수백억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또 우리가 이제 많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참여로 완성되듯이 주주민주주의 역시 우리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어떤 분이 그 채팅창 통해서 요거 아까 K보트 통해서 의결권을 한 거랑 네. 주주연대에게 위임장을 써서 주는 건 어떻게 다른 건지 문의하셨거든요. 예. K보트는 고현성님. 예. 전자투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는 거는 이제 그 위임장 중에 이제 전자위임장, 서면위임장이 있는데 그 중에 전자위임장입니다. 그래서 둘 다 뭐 복수로 되어도 회사가 알아서 다 빼주고 하니까 뭐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투표만 하시면 저희는 투표를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주주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자위임으로 해주시거나 전자투표가 굳이 편하다고 하시면 전자투표를 했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예. 네. 그렇죠. 왜냐면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뭉쳐야 되는데 저기 멀리에서 이렇게 표를 던져도 모르니까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알려는 달라. 그래서 소액주주 연대가 지금 카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DB 하이텍 소액주주 연대. 네, 소액주주 연대. 그 카페 명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혁신 주주연합이라고 이제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DB 하이텍을 하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생겨서 지금 14개 종목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적 분할 반대, 그리고 이제 자회사 상장 반대에 이제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이제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제 14개 종목이 됐고, 이제 그걸 하나의 이제 그릇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명은, 예전에는 그 물적 분할 반대 소액주주 연합. 예, 맞습니다. 이거였다가 지금은 기업 지배구조 혁신 주주연합. 예. 그래서 그냥 줄여서 기주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예,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기업 지배구조 혁신 주주연합.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는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정희정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많은 또 힘을 받아서 또 많은 분들이 뭉쳐서 또 관심 갖고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댓글창에 나온 거 한마디만. 지금 허슬 제임스님께서 금투세 유예 때 전화 많이 해주시고 이메일도 보내고 열심히 해주셨다고 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런 분들 또 많은 한태원 회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금융투자소득세 정말 어렵고 천신만고 끝에 2년 유예가 됐는데요. 앞으로 2년 후에 또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저희 한투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 주식양도세 폐지 7글자 때문에 사실 그 당선에 이제 그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보는데, 공약이 이행되도록 금융투자소득세 아무리 봐도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선진화된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가 돼야지, 아직은 그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내후년에 그 시행되면 또 한바탕 하락 쓰나미랑 마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를 시켜놓고 선진국처럼 평평한 운동장을 만든 다음에 다시 금투세 논의를 하는 게 답이라고 봐서, 네, 금투세 폐지 운동을 조만간 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금투세를 거둘 만큼 정말로 공평한, 공정한 선진 시장으로 만들어 놓거나, 그렇죠. 자, 오늘 그 한투현의 정의정 대표님, 그리고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이상목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